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뭘 해도 안 되던 마음 근육이 한순간에 단단해지는 책, 유리 멘탈을 위한 좋은 심리 습관입니다. 지은이 가타다 도모야, 옮기니 전경화, 출판사 비즈니스 북스.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여러분의 멘탈은 어떠신가요? 견고하십니까? 나는 멘탈이 너무 약해. 유리 멘탈이야. 이런 말은 주변에서 자주 듣거나 혹은 제가 가끔씩 하는 말입니다. 그런 멘탈을 견고히 붙잡기 위해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죠. 다들 안 그러신가요? 이 책의 저자인 가타다 도모야는 정상 시력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중증 시각장애를 가지면서 심리치료를 공부하여 기업과 공공기관, 운동선수 등을 상대로 강연을 펼치는 심리 카운슬러입니다. 즉, 저자의 멘탈 및 피지컬은 이미 깨질 만큼 깨진 상태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멘탈이 깨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 멘탈을 어떻게 붙였을까요? 이 책은 다른 자기계발 혹은 심리학 책들과는 조금 다르게 상당히 가볍게 소제목으로 짤막짤막하게 쓰여졌습니다. 소제목과 그 안에 중요한 문장의 하이라이트만으로도 저자가 하려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앞부분 챕터의 소제목과 하이라이트 문장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원래 약한 사람은 없다 챕터에서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낙담하고 고민하는 것도 전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방어 반응입니다. 라는 문장에 약한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챕터에서는 결과를 직시했다.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는 자부심이 생기면 자신에 대한 믿음도 생깁니다. 라는 문장과 정신적 문제는 전부 환경 변화에 의해 생깁니다.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에 환경을 바꾸면 마음도 바뀐다 챕터에서는 환경이 변하면 마음 상태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에 마음이 약한 건 인간적이라는 말 챕터에서는 타인과 비교하거나 보편적인 관점에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만이 진실이니까요. 라는 문장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유리 멘탈이라는 것은 우리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마음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만 강화하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의 판단과 처방이 꼭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글쎄요. 저는 그동안 읽어봤던 마음의 처방에 관련된 책들보다 훨씬 효능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던 적은 없었는지 또 그러한 흔들림에 대해 우리 스스로 책망만 하지 않았는지 반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들이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유리 멘탈이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마음을 졸이고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적이 있나요? 자주 불안, 초조, 우울, 의기소침과 같은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매사 부정적인 면만 보려 하고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왔을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강해졌나요? 노력과 좌절을 반복하다 제대로 방법을 찾기도 전에 포기해버리지는 않았나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왜 강해지지 않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이 약한 것, 즉 유리 멘탈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약한 모습을 발견하는 즉시 감추거나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불안이나 우울 등 부정적 감정을 느끼거나 마이너스 사고를 할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되도록 피하고 싶죠. 바로 이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유리 멘탈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유리 멘탈은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뭘 해도 강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 부정적 감정과 마이너스 사고라는 재료를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에 독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지만 녹내장애 발병에 중증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안과 우울, 후회, 열등감을 질릴 정도로 경험했고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에 우울증을 앓던 누나마저 잃었습니다. 당시 제 마음은 슬픔과 분노, 무력감으로 뒤범벅되었습니다. 살아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죽음을 계획하기도 했죠.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에 의미가 없다면 스스로 만들어야 해. 저는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과 정신장애, 향정신의약품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후 심리치료와 철학을 배우면서 유리멘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진화생물학에서 찾았습니다. 진화생물학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전되는 형질은 어떤 형태로든 생존 유지, 번식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낙담하는 데는 다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유리 멘탈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후 저는 심리 카운슬러가 되었습니다.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상담했고 제 강연과 기업 연수를 수강한 인원은 2만여 명이 넘습니다. 제가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심리 카운슬러로 변모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약한 마음을 전부 강인함의 재료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강하고 단단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고 상담을 받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을 것입니다.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본다. 지나간 일에 끙끙 앓으며 고민하지 않는다.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 등의 조언들은 대부분 유리 멘탈을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한 마음을 부정해서는 정말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강한 사람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를 알고 있나요? 데뷔 후 2년 만에 헤비급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3개나 거머쥔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런 타이슨마저 시합 전에는 늘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손을 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약한 면모는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유리 멘탈이니까요. 당시 타이슨의 트레이너이자 복싱 챔피언들의 위대한 스승인 커스 다마토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두려움이란 인생에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적이다. 마치 불처럼 말이다. 두려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며 힘을 빌리라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은 불을 적으로 간주하고 위험하다며 멀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을 무서워한다면 도구로 쓸 수 없을 테고 언제까지나 불을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유리 멘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불안, 초조, 우울, 의기소침 등 마음이 약해져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아마 무서워하고 외면하려고만 했을 겁니다. 이제는 들여다보고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뭘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이 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마이너스 사고나 부정적 감정과 같은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데 활용해야 할 재료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유리 멘탈은 물리치거나 피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통과 같은 발전의 증거이자 여러분 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유리 멘탈로 태어날까요? 진화 생물학적 배경을 알면 유리 멘탈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적극 이용해야 할 도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음 3가지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불안, 초조, 우울, 짜증, 의기소침 등 마음이 보내는 경고의 의미를 읽어내기, 그 의미에 따라 행동을 수정하기.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는 몸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경고 시스템으로 우리가 항상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부정한다는 건 내 몸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약한 모습을 감추거나 극복하기 위해 억지로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꾹 참고 강한 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삶이 힘든 게 아닐까요? 자신의 약한 마음을 인정하고 친구가 되어보세요. 친구가 보내는 신호를 읽고 그에 따라 차근차근 행동을 바꿔간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단단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지금 마음이 불안한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감추거나 무시하거나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 알려줄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강해질 것입니다. 진짜 강한 마음을 만드는 기술.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약해진 마음을 인정하면 내면이 진정으로 강해지고 마음 상태를 부정하거나 강한 척하며 외면해버리면 진정한 나약함만 남는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약하다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를 탓하거나 강한 척하면서 부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강한지 약한지로 구분하다 보면 아무래도 강한 것은 좋고 약한 것은 나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긍정하고 나쁜 것을 부정하면 우울이나 불안, 고민, 마이너스 사고나 부정적 감정으로 드러나는 약한 마음도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자연스러운가 부자연스러운가라는 한 가지 기준을 더해보세요. 언제부터인가 매여 있었던 좋은가 나쁜가 라는 주술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책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실제로 마음의 상태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없습니다. 얼핏 보기에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여러 번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두 번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이 보내는 경고의 의미를 깨닫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겠죠. 마음이 약해서라는 말 뒤에 그래서 뭐뭐 못하겠어, 즉 가짜 못하겠어를 붙일 때가 많지 않았나요? 마음이 약해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개선하지 못하니까 계속 마음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한가 약한가로 딱 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강인함만 고집하다 자신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냄으로써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강한 면도 있고 약한 면도 있다고 인정하고 양쪽의 성질을 조화시켜야 합니다. 마이너스 사고와 플러스 사고,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기쁨, 안심과 같은 긍정적 감정. 이렇게 감정들은 얼핏 보기에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두 차의 양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 빠져도 인생은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 둘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진짜 강한 마음입니다. 섬세하고 신중하고 소심해서 자주 불안하다면 위험하거나 미지의 것에 대한 감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위험을 감지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고 훨씬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부주의하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안전한 인생을 위해 그러한 감정들은 우수한 방패와 방어구가 됩니다. 한편 대담함이나 낙관, 긍정적인 태도로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세함과 소심함과 같은 방패와 방어구만으로 인생의 모험에 나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들여 대비하고 준비해도 위험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아무런 보증이 없어도 위험과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주 어떻게든 되겠지,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말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대비하고 준비하고 나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지 마세요.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그것이 무엇을 경고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횟수가 줄면 자신을 더 강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음을 바로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주저없이 행동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강인함과 약함,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을 오가며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